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우리의 혁보 김문수 드디어 대선에 나옵니다. 오늘 시민단체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전격적으로. 그래가지고 대선에 출마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화답을 했습니다. 지금 속보로 뜨고 있는데요. 김문수 장관이 시민단체 출마 촉구에 화답했다. 대권에 뛰어든다. 라고 하는 겁니다. 8일 날 국무회의가 끝난 후에 사퇴를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을 하겠다. 복당 신청이 완료되면 대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연합에서 말이죠, 김문수 장관에게 이번에 대선에 들어달라라고 직접적으로 가서 요구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김문수 장관이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욕심은 없다. 욕심은 없지만 이렇게 지금 국민이 뽑은, 직선제로 뽑은 우리 대통령이 2번씩이나 파면당하는 거, 이거는 뭔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몇 명의 사람이 짜고서 이렇게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면 우리나라 대통령 직선제의 어떤 헌법 정신이 이것이 깨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헌법의 요체는 대통령 직선제다. 대통령 직선제를 하기 위해서 한 20여 년 동안 얼마나 우리 국민이 노력을 했느냐. 그렇죠? 직선제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걸로 볼 때 대통령을 이렇게 쉽게 몇 사람이 끌어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헌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것이 말이죠, 자신은 욕심이 없지만 지금 시민단체에서 지금 출마를 요구하니까 여기에 사실은 출마하겠다는 뜻을 비춘 거죠. 그렇게 무슨 뭐 성명을 내거나 출마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런 요구에 응답하는 형식을 빌어서 대권의 출마를 공식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죠, 현재 우리 보수 진영에서 1등은 김문수입니다. 현재 우리 보수 진영에서 현재 1등은 김문수인데요. 한때는 말이죠, 한 17%, 한 20% 가까이 갔는데 요새는 조금 내려왔어요. 하지만 김문수가 한 번도 말이죠, 대선 출마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대선 출마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이 탄핵 국면에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복귀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탄핵을 시킨다면 헌법재판소는 역사적 또는 법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도 탄핵은 부당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권을 지키는데 상당 부분 노력을 한 그런 부분이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대선 주자들이 말이죠, 기회주의적으로 눈치를 보면서 여차하면 말이죠 대선에 나가겠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말이죠 윤 대통령이 파면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도 김문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탄핵당할 그런 사유가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기를 희망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죠. 그러는 동안에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그리고 우리 또 애국 국민들은 김문수야말로 차기 대통령감이다. 김문수를 차기 대통령을 하자라는 얘기를 해왔고요. 저 강신업도 말이죠, 김문수는 자질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철학으로 볼 때 대통령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작년부터 이 계엄 이전부터도 차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김문수가 적합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김문수가 가진 그 자질과, 그리고 김문수가 가진 그 리더십, 또 그가 가진 어떤 그 철학,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 시대가 바라는 그런 리더이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말이죠, 시대가 바라는 리더상이 있어요. 시대가 바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때는 자유가 가장 중요하니까 새롭게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왕정에 의해서 내지는 일제에 의해서 억압받던 국민들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자유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 가치를 드높인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우리 시대가 요구하던 지도자죠. 그 다음에 자유도 좋지만 자유만 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억압에서 벗어나서 일단 만세를 불렀어요. 그래 자유 자유. 그때는 그냥 모든 것이 자유. 너무 좋았어. 그런데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배가 고프단 말이야. 그 전에는 자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머슴이라도 살면 주인이 나를 먹여줬어. 근데 나는 머슴에서 벗어났어. 근데 내가 먹고 살아야 돼. 근데 배가 고픈 거야. 아, 자유가 전부가 아니구나. 배를 채워야 되겠구나. 이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박정희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보릿고개를 넘겨보자. 그래서 그 시대가 요구하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인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거야. 다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왜 나타난 겁니까? 그렇죠. 공정, 상식, 법치주의. 문재인이 공정을 무너뜨렸잖아. 조국 사태. 상식을 무너뜨렸잖아. 지네 사람은 다 좌파들은 말이죠. 좋은 자리 주고 지네끼리 놀아먹고 그러면서 우리 국고를 갖다 축내고 그다음에 우리 국고를 북한에 막 퍼주고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 법대로 안 하네. 그래서 유은 대통령을 세운 거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유은 대통령이 법대로 안 한 거 있습니까? 법대로 안 한 거 없어요. 계엄마저도 법대로 했어요. 사실은 너무 법대로 했기 때문에 유은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뒤로 협잡 안 하고 뒷거래 안 하고 포퓰리즘 안 쓰고 예를 들어서 유은 대통령이 말이죠. 포퓰리즘 썼으면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50만 원씩 100만 원씩 퍼줬으면 총선하기 전에 그럼 표가 돼요 그게. 근데 유은 대통령은 그걸 끝까지 거부했잖아요. 이재명이 25만 원씩 주자 그러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거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거다.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거다. 그래서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법대로 했다가 지금 저들의 그 사악한 공격에 이번에 파면을 당한 거예요. 하지만 유은 대통령에게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뭐예요? 법치와 결국 상식과 공정의 회복. 그러니까 법치야 법치. 그러니까 다 모든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지도자상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어쨌든 유은 대통령이 내려왔어요. 여기서 봅시다. 유은 대통령이 왜 내려온 거예요? 좌빨들의 그 사악한 공격에 의해서 쫓겨난 거죠. 그럼 그들을 압도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됐죠. 그러니까 좌파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단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그런 싸워본 사람, 김문수. 김문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도 그렇고 문재인도 우리 김문수도 말이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야.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김문수가 뭐 몸살이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그 국회에서 말이죠. 저 민주당 애들이 국무위원들 일어서 가지고 다 사과해라. 안 일어나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문수는 끝까지 안 일어났습니다. 저 민주당 것들이 말이죠. 지금 장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장관 뭐 데려다 놓고 막 족치잖아요. 김문수 족치라 그랬죠. 그러다가 포기한 거 알죠? 김문수를 족치달라고 하다 포기해가지고 나중에는 김문수 오지 마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문수를 불러다 놓고 노동부 장관이라고 막 시내로 주려고 했는데 포기했다니까요. 또박또박. 김문수는 그게 김문수의 장점이야. 김문수는 무슨 화내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하게 하면서도 또박또박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야. 그리고 싸워봤잖아요. 이분이요 키가 작고 뭐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그런 면도 있죠. 천만의 말씀이야. 선우련 서울 노동 그 연합회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학생 운동할 때 거기에 우두머리였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인천 쪽은 노회찬이가 우두머리고 그 밑에 마은혁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인천보다 서울이 더 그 주류 아니겠어요? 주류 그 노동 학생 운동할 때 여기에서 우두머리였다는 거지. 김문수가 그것만 했습니까? 경기도지사 2번 4기 5기 이재명을 한 번밖에 못했어요. 국회의원 3번 거기다 장관 그것도 노동부 장관이에요. 그다음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안 한 게 뭐가 있어. 심지어 유튜브까지 했어. 그리고 조국 사태 때 말이죠. 그 머리 빡빡 깎고 조국 앞에 가가지고 집 앞까지 찾아가가지고서 그 잘못된 것을 성토했다니까요. 투쟁력 하면 김문수야. 그럼 철학을 봅시다. 우리 우파의 철학을 갖고 있는가? 100%.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저것들이 한번 난리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박또박 뭐라고 말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먹었다면 내가 뇌물을 먹은 거다. 박근혜 대통령 뇌물 안 먹었다 이거야. 그 다음에 4.3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4.3 사태는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이다. 딱 그렇게 말한 분이야 그분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건국일이 언제냐? 딱 말했잖아요. 1948년 8월 15일이다. 1919년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리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자기 주관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국가관. 뭐 말할 필요가 없어. 더 이상 김문수가 적합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김문수가 왜 좋은 거냐면 이재명의 천적이야. 딱 천적. 원래 천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재명이 뭐 갖고 광파입니까? 아, 나 경기도지사 했다. 나 성남시장 했다. 나 행정을 안다. 그거 광파잖아. 아, 나 경기도지사 2번. 너 1번이지. 그다음에 국회의원 했다. 나 국회의원 3번. 너 2번인가? 그리고 나 장관 했지. 너 장관 안 했지. 너 성남시장 했다고? 나는 장관 했지. 어디서 밀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밀리는 데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학생운동? 아니 이재명 학생운동 했어요? 이재명은 저 운동권에서도 저거는 저기야 변방 그냥 저 시골 아무것도 아니야. 김문수는 학생운동의 제1 그거는 좌파들도 알아주는 거야. 좌파들도 알아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김문수가 밀릴 게 없잖아. 뭐 학력 여기도 서울 상대. 이재명 무죄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로 100%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야. 그러면 확장력? 아니 이재명 확장력이 있습니까? 이재명보다는요 김문수가 나와가지고서 그의 어떤 또박또박하고 진실됨 그 말 자체가 진실되잖아요. 눈빛 자체가 진실되잖아. 그러면 그야말로 정치를 몰랐던 사람들도 김문수를 보면은 아, 저 사람 믿을 만하다.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 복당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거는 전부 다 자유보수 대연합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의힘도 글리 들어가고 다른 당도 다 글리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수 시민단체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용광로처럼 해가지고서 한 사람을 물론 김문수가 될 걸로 저는 보지만 다른 사람도 기회는 줘야죠. 그래서 김문수가 거기서 뽑히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붙는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가 바로 나가겠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나간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나간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탄핵 국면에서 말이죠. 항상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런 어떤 충성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의리도 있고 의리하면 또 김문수입니다. 자, 김문수가 이제 우리 힘으로 떠올랐으니까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이 영상 많은 곳에 퍼날라 주시고요. 강실업 TV입니다.